안녕하세요. 행복한 백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 찍으면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실거주장이랑 유동성장. 이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각각의 그 특성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 실거주장, 유동성장이 나오는 원인은 무엇인지, 요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약간 기초 수업. 예, 부동산 용어를 공부하는 거니까. 근데 이 용어가 어떻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제가 주로 사용하는 용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랑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간에 싱크를 맞추는 그런 작업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뭐 실거주장이랑 유동성장에 대해서 이 의미를 잘 모르면 오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영상 자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앞으로 이런 영상들은 약간 기본 시리즈로 해가지고 몇 개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이긴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기초든 기본이라 해가지고 꼭 쉬운 건 아니에요. 이제 쉬운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아주 기본적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쉬운 수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깊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깊이 있는 설명도 있기 때문에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잠깐 홍보를 드리자면 저희 카페에서 만약에 지금 제가 상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 서비스를 어 굉장히 이제 필요하신 분, 예, 그 필요하신 분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기 카페 오셔가지고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뭐 무수히 말씀드렸잖아요. 뭐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풍부하니까 상담 받으시는 분들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후기도 많이 있고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드린 실거주장이랑 유동성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일단은 요게 좀 설명을 이렇게 글씨로 보면 좀 난해하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 될까요? 예. 자, 보시면 유동성장이라는 걸 먼저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매가 상승분이 전세가 상승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매가가 이렇게 크게 오르고 전세가는 이거보다 좀 더 낮게 오르구나. 이게 유동성장의 느낌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실거주장은 뭐냐? 전세가 상승이 더 크고 매매가 상승이 더 작다. 자, 그러면 오히려 매가는 이렇게 가고 전세가가 이렇게 가는 구조겠죠? 예. 이게 이제 실거주장인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실거주장, 유동성장에 대해서 요렇게만 보시면 좀 이해가 쉬운데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자, 실거주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때 주택 매가가 잘 안 오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매가가 실거주장 같은 경우는 전세가는 이만큼 오르는데 왜 매가는 이렇게밖에 안 오르냐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해요? 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거주장 같은 경우는 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다. 낮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물론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임대료 상승을 피할 목적으로. 왜냐면 임대료가 이만큼 오르니까. 매가 이만큼 오르더라도 내가 이걸 피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피해야 되겠다는 느낌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점유형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자가, 전세, 월세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월세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니까 어떻게? 이쪽으로 피하는 거예요. 자가로. 이게 목적이 매가가 오를 걸 기대한다? 그건 아니고 물음표인데 이거 여기서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쪽 지역에서 압박이 심하니까 이쪽으로 이탈이 생기는 거예요.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실거주장의 특징인 거죠. 예, 정의죠. 예. 그럼 유동성장은 어떻게 해요? 이런 임대료 상승을 피할 목적이 아니라 매가 상승에 대한 직접적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 매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또 오르겠지 이렇게. 아니 또 이렇게 오르겠지. 기울기가 이렇게 더 가팔라지겠지. 이걸 기대하고 약간 확증 편향적인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가면서 그냥 이제 무조건 오른다. 이런 느낌까지 가는 게 아주 유동성장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주택 구매 주된 이유가 뭐다? 매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예. 그래서 매가 가파르게 오르고 임대료보다 매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거. 요 식입니다. 예.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실거주장의 특징은 뭐냐? 임대료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매가 상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뭐 전세가율로 치면 어느 정도 뭐 어느 도시면 80%까지는 올라야 되고 어느 도시는 60%까지는 올라야 되고 이런 어떤 상승의 여건이 되는 그 전세가율까지 차오르지 않으면 매가는 계속 하락하거나 보합하고 있다가 전세가율이 이렇게 차오르면 그때부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매가 상승폭이 이 유동성장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이 매가 상승폭이 굉장히 미비해요. 미비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강남구의 유동성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매매가 상승률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가 0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0인데 여기가 0인데 여기 요 정도 상승했고 여기는 다 어떻게 해요? 하락했잖아요. 여기는 약간 뭐 상승을 했지만 근데 전세가는 어떻게 돼요? 전세가는 여기 다 상승이잖아요. 상승이잖아요. 0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전세가 이만큼 상승할 동안 매가는 많이 상승을 못 하는 거죠. 예. 이런 느낌.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매가 상승 시작도 더디다. 매가 상승 시작 어떻게 하락을 하다가 매가가 이렇게 반등하는 것보다 전세가율이 차올랐을 때, 전세가율이 차올랐을 때, 전세가 이렇게 계속 올랐을 때 여기서 이제 이 매가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거죠. 근데 이게 더디게 나온다. 굉장히 더디게 나오고 전세가율이 그러면 높다고 해가지고 뭐 어느 도시도 다 상승하냐 이 시기에 그렇진 않다는 거. 지방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시기에도 전세가율이 뭐 80%, 상승하는 시기에도 전세가율이 90% 이렇게 굉장히 전세가율 자체가 평균적으로 늘 높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실거주장의 성격을 가진 시기에 뭐 수도권으로 치면 여기 중심부가 있고 외곽이 있으면 주변부가 있는데 이 주변부가 전세가율이 찼다는 이유만으로 다 바로바로 오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2017년에 전세가율이 높은 주변부 도시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김포도 있고 파주도 있고 뭐 평택, 안성 이런 곳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17년부터 올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도시들은 어떻게 20년 정도에 가서 유동성 장이 됐을 때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고. 대신에 이건 어떻게 돼요? 매가 자체가 이렇게 서서히 더디게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맞고 나서 이렇게 매가 상승 더디게 오르기 때문에 어떤 좋은 장점이 있냐? 그리고 전세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떤 큰 변수가 생겨가지고 여기에 꽝 하고 어떤 이벤트가 생겼어요. 그러면 매가가 이렇게 처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지는데 이 어떤 이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별로 없다는 거지.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20년에 들어가서 사도 되는 걸 갖다가 20년에 사도 되는 것 같다가 17년이나 16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하염없이. 너무 일찍 사가지고. 그런 게 오히려 문제인 거라. 예, 언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 내가 이제 너무 빠르게 17년쯤에 뭐 주변부에 들어갔는데, 다른 데에 다 오르는데 내 것만 안 올랐어. 3년 동안 안 올랐어. 참,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그, 투자 관점에서의 특징인 거예요. 반대로 유동성장은 좀 이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이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일단 엄청나게 그 상승폭도 크고 그다음에 속도도 매우 빨라요. 그러니까 계약하고 나서 잠깐 보시면 계약하고 나서 잠금 전에도 오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동성장의 특징이잖아. 특히 올해 초에 어떻게 됐어요? 뭐 송파 같은 경우 다 뭐 30억짜리가 뭐 33억이 되고 그러니까 10%다 올랐죠. 강남 쪽이나 이런데 연초에 이게 이제 유동성장의 특징인 거예요. 그 전세가율이 높은 곳은 어김없이 웬만하면 돌아가면서 다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유동성장에는. 아, 여기는 이제 아무리 작은 도시라 할지라도 전세가율이 높으면 아, 여기 소도시니까 안 오를 것 같은데 하지만 유동성장에서는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다 오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한 번 하락이 오면 언제 갑자기 큰 하락이 올 줄 모르는데 이때가 아주 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매가는 이렇게 올랐는데 전세가는 이만큼 많이 안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떨어지면 이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까 그거랑 다르죠. 아까는 전세가 이만큼 올랐고 매가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매가가 떨어질라 해도 떨어질 폭이 별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 안 됐는데 이 폭이랑 이 폭이랑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여기랑 여기랑 이게 실거주장이고 이게 유동성장이에요. 이게 실거주. 그래서 언제 어떤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해 가지고 이 낮은 전세가율 상황에서 하락이 나오는 거는 매우 크고 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보면 유동성장에서 상승도 빠르지만 하락도 엄청나게 데미지가 크게 온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임대료가 뭐 보합 상태나 아니면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임대료 이렇게 가고 있으면 매가는 어떻게 가냐면 매가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제가 나오면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이렇게 다시 조정이 됐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급격한 임대료 하락 변수만 없다면 매매가 폭등하고 잠시 규제로 소강 상태를 거친 다음에 다시 폭등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자,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약간 통계 데이터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서울시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 전월 대비 증감률, 전세가율, KB 시세 기준입니다. 이게 현재 뭐 제 구독자 중에 전세가율을 모르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텐데 전세가율에 대해서도 아주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용어 설명으로 다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실거주장의 특징은 이 표에서 무엇으로 제가 구분을 했겠냐는 거죠. 딱 보면 직관적으로 뭔가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 시기가 무조건 실거주장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 회색 그래프가 위쪽에 있잖아요. 어디? 주황색보다 위쪽에 있잖아요. 주황색은 여기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 상승폭이 낮다는 거죠. 여기가 상승폭이 더 크고 여기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예. 이게 뭘 의미하냐? 여기가 뭐예요? 매가, 여기가 전세가, 여기가 전세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반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매가가 오히려 더 위에 가 있고 상승폭이 크고 전세가는 이렇게 회색은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유동성장이에요. 예. 실거주장은 어떻게 해요? 매가가 덜 오르고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그 반대 유동성장은 매가가 많이 오르고 전세가가 덜 오르고 요런 상황인 거를 이제 유동성장과 실거주장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뭐냐? 최근에 22년부터 요 시기는 뭐냐? 이 시기는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표현을 못한 게 뭐다? 이 유동성장과 실거주장의 성격이 섞여 있는 아주 오묘한 장인 거예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냐면 일단 뭐 강북구부터 볼까요? 자, 보시면 이 블루가 뭐예요? 매매가잖아요. 매매가가 전세가 위에 있죠. 전세가 상승률 위에 있잖아요. 요 전세가 상승률 위에 있잖아요. 요렇게. 이 구간은 유동성장이다. 그러니까 매가가 더 많이 오른 거다.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어떻게? 이 전세가가 더 위에 있으면 요 위에 얘들 매가는 밑에 있죠. 요게 뭐예요? 실거주장이다. 또다시 유동성장이 왔어요. 유동성장이 왔어요. 이렇게 매가가 더 오르는 시기가 왔어. 그래서 유동성장이 왔습니다. 다시 실거주장이 왔어요. 요 3년 동안 전세가가 더 오르고 매가가 덜 못 올랐어요. 네, 요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강북구 상황인데, 자, 보면, 여기 보시면, 강남구는 어떻게 돼 있냐? 강남구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유동성장이면, 이제 실거주장이 왔어요. 이제 전세가만 오르는 시기. 물론 이 시기에 잠깐, 이제 매가가 좀 독특하게 튀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약간, 그 실거주장 속에서 유동성장 성격을 좀 보이는 그 대출 규제가 잠깐 해제가 됐을 때 그러고 나서 대출 규제가 왔을 때 또다시 실거주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렇게 실거주장도 꽤나 길죠. 꽤나 길고 유동성장이 다시 왔습니다. 근데 유동성장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강북구랑 다르다는 거지. 강북구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다시 실거주장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전세가보다 어떻게 매가가 더 위에 있잖아요. 매가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이 상승에 대해서 좀 불안한 감이 있다는 거죠. 언제 큰 데미지를 입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시면 전세가율로 봐도 강남구는 여기가 어떻게 해요? 실거주장이겠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유동성장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딱 끊어가지고 어떻게 돼? 여기는 실거주장이다. 이렇게 전세가율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계속 하락 일로잖아요.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매가가 이렇게 너무 올라가니까 전세가 많이 못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큰 데미지를 입으면 어떻게? 여기서 큰 데미지를 입으면 이렇게 이까지 많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예. 이게 낮은 전세가율 상황에서의 데미지가 크게 입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강북구를 한번 볼까요? 강북구는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끊으면 여기가 실거주장일 수 있겠죠? 자, 여기도 어떻게? 여기까지 끊을 수 있겠지. 왜? 여기까지가 유동성 장인데 전세가율이 다시 오르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오르고 있잖아. 이 정도 명확하게 오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다시 어떻게 실거주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최근의 모습은 강북구도 이렇게 전세가율이 옆으로 기고 있어요. 옆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매가 전세가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옆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강북구는 이제 다시 기울기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매가 상승이 나올 것이냐, 매가가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어떤 실거주장의 성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곳의 상승 속도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자, 이 시기에 여기가 이제 실거주장이라고 했지만 이때는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어떤 큰 규제가 없었잖아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여기서 전체적인 성격은 실거주 성격이 좀 많다라고 이 포션이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투자가 없었을까요? 투자가 전혀 없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투자도 있었다는 거죠.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유동성의 성격이 플러스 알파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실거주적인 성격이 아니라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세가율이 올라갈 동안, 이렇게 전세가율이 올라갈 동안 상승이 안 나와요. 매매가 상승이 잘 안 나온다고. 물론 조금씩 오르지만, 이 시기에 조금씩 오르지만, 이게 본격적인 상승이 잘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이 시기는 어떻게 해요? 지금은 그런 유동성이 달라붙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이때보다 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거주 수요에 의해서만 이제 시장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전세가는 더 올라가야지. 전세가율은 더 올라가야지. 왜? 이런 식으로. 매가는 이렇게 많이 안 오르고 전세가가 이렇게 오를 거니까. 이렇게 오를 거니까. 그러면 지금은 약간 또 강북구에서 뭐 입주에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옆으로 가고 있지만 다시 이렇게 어느 정도 기울기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전세가율이 다만 몇 퍼센트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계속 에너지가 충전되는 상황이 이제 강북구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강남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전세가율이 확 떨어지면서 매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무언가 사이클이 생각보다 빨리 짧게 끝날 수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토호제 맞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전세가율이 옆으로 쭉 가면서 혹은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이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전세가율이 다시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버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게 지금 시장 상황이 성격이 유동성장이냐 실거주장이냐 이거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지금은 굉장히 어떤 독특하게 디커플링 된 상태로 이제 중심부와 주변부가 디커플링 된 상태로 지금 몇 년이 흘러갔냐? 2년 이상 흘러가고 있어요. 23년부터 여기서부터 디커플링이 된 거죠. 자, 여기 강남구랑 강북구를 보면 여기 강북구는 여기서부터 이미 그 실거주장 성격으로 접어들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아직도 유동성장 성격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좀 서울시 어떤 그 아파트 가격 흐름의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내가 중심부로 갈 때랑 그 다음에 중심부가 아닌 곳을 매수할 때랑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될지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고민도 이 방식으로 좀 해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볼까요? 자, 실거주장에서 유동성장으로 넘어가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어떤 메커니즘은 뭐냐? 궁극적인 메커니즘은 뭐냐면 매매가가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이제 전세가율이 이렇게 높아있던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서서히 내려오는 거예요. 네. 왜? 매가가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전세가보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전세가율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전세가율이 하락. 그래서 매가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매매가 상승에 대한 더 확신을 주면서 이게 결국 유동성 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 바톤 터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유동성 장에서는 또 다시 이게 실거주장으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때도 어떻게 해요? 매매가 상승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매매가가 너무 극단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이때보다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더 가팔라지면서 너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어떻게 돼요? 전세가는 이 완전 바닥에 있고 이 바닥에 있고 매가는 이만큼 올라가 있고 이 벌어지면서 이게 극단으로 벌어지면서 야 이거는 매매로 할 게 아니야. 자가로 할 게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임대로 하는 게 이득이야. 이렇게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큰 뭐 시장 상황이 생기거나 큰 변수가 생긴 건 아니면 큰 정책의 변화가 생긴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다시 아예 매가는 계속 이때부터 매가는 계속 떨어지는 긴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전세가는 그때부터 다시 이렇게 전세로 몰리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매매가 상승, 이게 전세가 상승률이 급하게 나오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실거주장의 성격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바톤 터치가 아이러니하게도 다 뭐 때문에 나온다? 매매가 상승 때문에 나온다. 매매가 상승이 이런 장의 성격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 매매가 상승해서 전세가율이 달라지고 전세가율이 계속 차오르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너무 극한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거 다시 또 전세가율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사이클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도 대략적으로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 같고, 실거주장 하는데 유동성장 이건 도대체 뭔 말이냐, 이것도 좀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 어떤 중심부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아마도 조금 이해도가 올라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 또 많이 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